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생성형 AI를 이론한 기계공학과 대학원 생활 활용법이란 주제로 오늘 발표를 맡은 전북대학교의 임재혁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요즘에 뭐 챗GPT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성형 AI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일부 이 중에 아시는 분들은 대학원 생활할 때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랩도 저희 실험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 드리면 여러분이 기계공학과 생활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기계공학과를 오고요. 그다음에 대학원 생활을 위해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활용법에 대해서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뭐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처음에 간단하게 개요라 기본적으로 간단한 GPT, 특별히 뭐 생성형 A 중에 오늘은 챗 GPT 위주로 좀 할게요.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설명드리고, 근데 좀 간단한 거는 2, 3, 4, 5에 좀 몰아놨고요. 그리고 그 좀 복잡한 것들 좀 실습이 좀 필요한 거, 핸드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이 좀 클래시피케이션 좀 해놔서 잘 구분해서 여기 저희 그럼 강사가 오늘 저 말고 저희 대학원생 2명이 계실 텐데 이 두 분들이 이 복잡한 것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리는 식으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뭐 40분이나 써놨지만 뭐 30에서 한 40분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실습은 좀 천천히 해서 그렇게 또 뭐 비슷한 시간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예, 순서 나가고 뭐 간단하게 뭐 제 소개고요. 저는 어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 기계공학과에 2016년부터 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대한기계학회 여러분 뭐 대부분 다 기계공학과 학생들 텐데 대한기계학회 인공지능 머신 연구에서 활발히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봄직한 유명한 요즘 상업 커머셜하게 사용되고 있는 AI 모델들입니다. 특히 생성형 AI들일 텐데 뭐 챗GPT, 뭐 제미니, 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들으셔서 보셨을 것 같고 최근에 많이 활용도 되고 있는데 출시가 가장 빠른 게 이제 GPT였죠. GPT 오픈AI에서 GPT를 먼저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뭐 제미니나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의 후발주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장이 빠른 건 오픈AI의 챗GPT인 것 같고요. 뭐 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다양한 텍스트 작업에 특징화돼 있죠. 그 텍스트를 받으면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뭐 글을 쓰거나 뭐 여러분 많이 쓸 텐데 이제 번역을 하든가 뭐 새로운 글을 또 뭐 글을 논문을 쓰든가 이럴 때 아마 도움이 될 텐데 이거는 자세히 예제로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뭐 프리 버전, 그래서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 이렇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까지는 최소한 조금 쓰거나 내용 뭐 몇 번 안 쓰거나 아니면 또 어떤 제한된 기능을 쓸 때는 거의 공짜지만 만약에 요즘에 소위 말하는 멀티모달 단순히 텍스트만 넣는 게 아니라 얘가 입력을 이미지도 받고 음성도 받거든요. 그런 멀티모달 버전을 사용할 때는 좀 돈을 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한 달에 대략 따져봤을 때 한 20 정도 달러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9,000원,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건데 솔직히 뭐 이건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 좋겠나 싶지만 뭐 공짜로 있는 것도 여기 있는 기능들 쓰면 조금씩 써볼 수 있어요. 근데 쓰다 보면 좀 제대로 쓰고 여러분의 업무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유료 버전이 한 달에 한 2, 3만 원 정도 투는 수고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한번 써보신 분들은 이거를 또 워낙 편리하고 저에게 좀 더 창의적인 작업에 도와주기 때문에 뭐 끊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챗GPT 위주로만 얘기할게요. 챗GPT 중에서 4제로죠. 4제로인데 챗GPT 4도 있고 O는 옴니란 뜻이에요. 옴니란 뜻이어서 오는 여기서 지만 everything이라는 겁니다. 그 입력을 예전에는 GPT 3나 2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만 이미 받았지만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뭐라고요? 이미지를 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또는 뭐 음성 파일, 웨이브 파일도 음성으로 받아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캐퍼빌리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GPT-4 제로라고 부릅니다. 예. 4.5가 맞겠네요. 4 제로보다. 예. 자, 그래서 근데 이외에도 요것만 있을까요?
아까도 말한 코파일럿 말씀드렸고 GPT 말씀드렸지만 이외에도 뭐 제미니, 뭐 클라우드 4, 그다음에 오늘 또 소개된 감마, 뭐 되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지 생성 툴로는 에디팅 툴로는 또 다양한 툴들이 좋고요. 게다가 비디오 생성, 에디팅한 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제대로 활용하는 것들이 솔직히 너무 많아서 쉽지 않은데 오늘 또 모두 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GPT를 메인으로 설명을 하지만 특정히 뭐 파워포인트를 좀 더 잘 만드는 거는 GPT보다는 이 감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감마 활용법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비디오 에디팅이나 이런 것들은 VRU, VRU 뭐 발음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뷰에다 크류를 섞은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을 소개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이 여러분의 지금 아마 대학원 생활하면서 본인의 연구도 하지만 발표도 해야 되고 조교일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얼마나 도움되는지 예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GPT가 그것만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 챗 GPT 자체는 굉장히 방대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일반화해서 쓰게 되면 어떤 거에서는 이제 답변이 좀 느리거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GPT 사이트 이거 메인 웹사이트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GPT 탐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탐색 버튼 누르면 남들이 그 어떤 유저의 포포즈에 따라 커스터마이즈된 특별한 기능만 모아놓은 본인들의 그런 챗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그런 것들은 좀 더 응답이 빠르겠죠. 모델이 경량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좀 자기가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 또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다운로드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중에 이제 유명한 것들이 한 여기 8가지 랭킹 순위가 있어서 한번 적어 봤는데요. 저도 뭐 여기 있는 걸 다 써본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필요에 따라 이런 걸 알고 계시다가 집에서 혹시 제 강의를 끝나고 혼자 뭐 검색하고 싶은 분들은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GPT. 이제 벌써 앞에 오프닝인데도 굉장히 많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특히 유튜브죠. 요즘 유튜브가 유튜브 홍수인데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쭉 있어요. 저도 여러분 이 강의를 주면서 많은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쭉 너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책도 엄청 많습니다. 이 강의를 위해서 책도 많이 샀는데 책도 굉장히 많아서 도저히 어떤 걸 모두 다 이런 걸 다 강의를 하는 건 솔직히 불가능한데 저도 또 본 강의의 특징을 좀 색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 학생들하고 고민했던 게 이런 거죠. 기계공학도를 위한 또 대학원 생활을 위한 생성형 AI의 활용이라고 제목을 붙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대학원생 지금 5명들이 뭐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박사급들만 모아놨고요. 석사 졸업 임박하거나 박사급만 모아놨는데 이 친구들이 도와줬고 이 친구들이 우리가 대학원생으로 하면서 정말 필요했던 GPT를 활용하면서 했던 태스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오늘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처음에는 저기 그냥 솔직히 GPT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훌륭하지만 훌륭하고 성실한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최근에 저는 이 친구들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갑자기 뭐가 바뀌었죠? 앞에 그냥 크루에서 AI 파워드 랩 크루를 좀 바뀌었습니다. 대학원생을 유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고민들이 많은데 학생들의 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반복적인 작업에 있어서는 어차피 사람들이 다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AI 챗GPT와 와 그 활용 능력을 갖춤으로 인해서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빨리 손쉽게 끝낼 수가 좀 있었습니다. 뭐 번역부터 시작해서 영어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의 퍼포먼스가 개인적으로 처음에 한 100% 있다고 하면 지금 한 2, 300%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창의적인 작업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약간 노동 집약적인 작업들, 반복적인 작업들은 GPT를 통해서 훨씬 효과적으로 빨리 끝내고 있기 때문에 어, 무조건 저는 활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준비에는 대학원생 조교로서 좀 해야 될 것들이에요. 뭐 채점도 있고 조교 답안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 22개 리스트를 좀 한번 서머라이즈 좀 해봤습니다. 번역, 손글씨 수식 변환 뭐 이런 것들이죠. 교수님들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잠시만요. 예,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최근에 뭐 하고 있다, 지금 정복을 했고, 어떻게 정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지인데요. 이제 메인 콘텐츠 제가 요 네 가지를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어, 여러분 기본적으로 석사 과정을 갔던 박사 과정을 가던 간에 뭐 페이퍼를 써야 되죠. 학술대에 발표도 할 거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논문을 쓸 거도 이런 거를 쓸 때 많은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준비해 봤어요. 세부 목차는 다음 것 같고요. 처음에 원고 초고를 쓰는 겁니다. 뭐 학술대라든가 학위 논문이라든가 뭐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컨셉은 다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크게 나갑시다. 작은 것부터 크게 갑시다. 라는 걸로 뭔가 시작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소한 우리가 학술대 갈 때 뭐 제목은 정할 수 있겠죠. 제목은 정한 다음에 제목은 이건 해야 돼요. 제목도 귀찮으면 좀 그건 쉽지 않을 텐데. 아니면 키워드라도 있으면 키워드를 몇 개 모아서 제목을 만들어줘. 라면 GPT가 만들어줍니다. 그게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이 키워드를 넣고 라이팅 요청합니다. 초록 정도 만들어줘. 작은 글이죠. 뭐 500단어에서 400단어 단어 되는데 만들어줘라고 하면 얘가 이걸 만들 거예요. 만들고 나서 조금 만들고서 그냥 하는 게 마음에 들 수도 있겠지만 마음에 들지도 않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뭐 추가적인 컨스트레인트, 분석 조건이라든가 커맨드를 줘서 계속 저희 스타일에 맞게 리파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파인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좀 마음에 들기 시작해요. 초록이 이제 어느 정도 한 500단어 글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욕심을 내는 거죠. 어떤 글의 메인이 초록이 완성됐다는 얘기는 그, 이 초록 자체가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풀페이퍼도 만들어줄 준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풀페이퍼를 바로 만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목차를 좀 세부 목차를 만들어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 목차를 만들어줘라고 요구를 하고 세부 목차가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들어서 이것도 뭐 계속 에디팅을 하겠죠. 에디팅 한 다음에 세부 목차가 마음에 들어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야 전체를 한번 만들어 세부 목차가 말면 뭐 전체를 한꺼번에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세부 이런 문장이라는 게 보통 논문이라는 게 인트로덕션 그다음에 theory 뭐 익스페리먼트 뭐 뉴메리컬 어널리시스 마지막에 뭐 컨클루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을 작은 문단을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은 문단을 만들어줘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에디팅하고 마음에 안 들면 에디팅하고 마음에 안 들면 에디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논문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죠. 처음에 abstract writing입니다. 일단 제 강연 제목이 Harnessing the Power of Generative AI for Graduate Study in Mechanical Engineering이죠. 그래서 제가 국어로 커맨드를 내렸어요. 그러면 얘는 처음에 GPT가 처음 버전이기 때문에 abstract를 뭔가 썼겠죠. 근데 뭐 이거 영어를 바로 알아들 수 있겠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 GPT에서 가장 여러분이 많이 쓰이는 뭐요? 번역 기능을 씁니다. 초록을 한글로 번역해줘라고 하면 한글로 딱 썼어요. 근데 한글로 딱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약간 추상적인 것들이 좀 있죠. 너무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으로 쓰면 안 돼요. 일반적인 주제로 하면 안 되고 나중에 보면 이게 닫힌 질문, 조건 있는 질문 이런 거 마지막에 서머리 해줄 텐데 좀 더 기존 대학원생 업무에 맞게끔 포커싱을 해서 다시 써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게 하려 해. 라고 했더니 글이 뭔가 쓱 하고 달라졌습니다. 즉, 한번 에디팅, 초안을 쓰고 에디팅은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걸 다시 수정해서 우리가 여러 번 수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글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초록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초록이 끝나고 나서 다 됐다 치면 이제 큰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 논문을 항목별로 기술해줘 했더니 어떻게 돼요? 얘가 제목은 돼서 초록은 있으니까 서론, 문헌조사 해야 되고 연구 방법론 나오고 뭐 결과및 분석, 뭐 컨클루전 이렇게 되죠. 그거고 뭐 기회, 뭐 토의라든가 여러 가지 쭉쭉쭉 쓰기 시작합니다. 쭉쭉쭉 쓰고 시작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키 센텐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보여주죠. 그죠? 키 센텐스에서 뭐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건 뭐예요? 예,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키 문장들이 마음에 들면 그대로 킵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다시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5번의 토록을 갖다가 바꿔줘, 그럼 바꿔주고 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요. 자, 이게 또 그럼 다 끝났다라고 하면 그 다음 뭐예요? 어떻게 돼? 다음에
이 중에 3번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주세요라고 하면 GPT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또 많이 써줍니다.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연구 방법론 써가지고 뭐 줄을 쭉쭉 쓰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에디팅하고 수정해서 여러분만의 고유한 문장이나 특색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키 컨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목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전체 초록을 만들고 초록은 전체를 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체 논문의 오가나이제이션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각각의 서브에 되는 큰 문단을 만들고 계속 수정함으로써 저만의 글을 완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은 쓰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개입을 해서 계속 바꾸고 에디팅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하면서 예전에 만약에 100의 노력이 들었다고 하면 지금은 뭐 약간 노동집약적인 거는 GPT가 커버해 주니까 한 3, 40%의 노력으로 뭔가 하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가 글만 있으면 논문이 될까요? 글만 있으면? 그건 이너프하죠. 난 이너프죠. 어떻게 돼요? 그림도 넣어야 되고, 그림도 넣어야 되고, 또 뭐도 넣어야 돼요? 수식도 넣어야 됩니다. 수식만 넣나요? 아니죠. 그래프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직접 다 그려야 되죠. 물론 그래도 되긴 하는데, 기존에 혹시 좋은 논문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뭔가 좋아서 갖고 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논문이 있고, 그 논문이 하이 퀄리파이드 이미지가 갖고 있는 요즘 논문들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는 저희가 인터넷에서 하나 갖고 온 좋은 하나는 하이 퀄리티 이미지 최근에 나온 거고 하나는 약간 1964년 되게 오래된 이미지예요. 이걸 두 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그 예제고 오른쪽이 그 예제인데 요 상태에서 이거를 활용해서 재생성해보는 일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논문은 그냥 PDF로 멀티모달인데 PDF를 집어넣으면 돼요. PDF를 넣어서 그냥 요거 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일단은 간략하게 뭔지 모르시면 요약을 좀 해주고 각 섹터별로 항목화 시켜줘 그랬더니 어떻게 했나요? 전체적으로 리뷰를 잘 해주고 항목화 시킨 것들이 나왔죠. 그죠? 이런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뭔가를 생성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에디팅이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논문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생성 AI를 통해서 이거를 다시 재분석하는 거죠. 재분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분석하기 때문에 훨씬 더 추가적인 코멘트 없이 뭐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시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쉬운 태스크죠.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림도 딱 본 다음에 그림이 뭔지 설명해줘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피겨2가 뭐래요? 유한요소 모델의 코스한 파인한 유한요소 모델. 아마 이공과 학생들이니까 대학원생이니까 유한요소 모델이 뭔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수치 해석의 어떤 격자 구조죠. 그걸 가리키고 그 다음에 뭐 다음에도 뭐 아래쪽에 프리된 디스크하고 노치된 컴포짓 링 모델을 그려줘 라고 하면서 막 블라블라 막 설명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전 거를 갖고 와서 잘 분석해 주는 작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입니다. 뭐 감사하지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야 여기 수식이 있었어요. 제가 감탄하는 부분이 이런 건데 GPT 예전에 보면 그 강의 노트 쓸 때 저도 강의 노트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학생할 때 교수님 강의 노트를 만들었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일일이 다 타이핑을 했죠. 그때는 되게 옛날이라 이케이션 에디터 뭐 이런 걸 썼는데 요즘 매스 타입이라는 좋은 것들 있죠. 뭐 레이텍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 있는 GPT에 있는 이건 그림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논문에 PDF로 그림으로 들어갔겠죠. 수식을 추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그림들을 이용해서 다시 이 수식을 써주고 설명해 줘랬더니 와, 이거를 분석해 주는 겁니다. 아마 논문을 좀 써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작업인지 아실 거예요. 나중에 또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분석을 해줘. 아주 좋죠. 그래프를 분석을 해줘라고 하면 분석도 잘 되고요. 근데 욕심이 좀 나서 그래프를 읽은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 따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고 싶기도 하는 욕심이 들어서 한번 수행해 봤어요. 근데 그래서 비슷한 작업을 한번 다른 이미지를 했더니 비슷하게 이미지를 넣고 따라해줘라 또 했더니 아 뭔가 비슷하게 그리려고 노력한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많이 틀리죠.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결론 내리면 어떤 일은 수식을 다시 재생성하거나
어떤 그림을 분석하거나 여러 가지 좋은데 어떤 그림을 읽은 다음에 이걸 그래프로 이미지로 재생성하는 것은 GPT가 퍼포먼스가 그리 좋지는 않고 지금 현재 생성형 AI의 뭐 단점이기도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조금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요거는 좀 주의할 점이 이거 놔둘 거고요. 근데 이 앞에 이런 수식 분석하고 수식을 다시 타이핑하는 것들은 엄청 파워풀한데요. 요건 이따 예제를 통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로 이미지 퀄러티도 잘 되나요? 예, 결론은 적당히 잘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강의 시간도 제약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업로드를 했더니 알아서 분석을 해주고, 분석을 좀 해주고, 뭐 분석 작업도 잘 되고요. 이 테이블도 읽은 다음에 테이블도 예쁘게 다시 재생성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도 적당히 분석은 잘 하는데 이 이미지 갖고 뭔가 다시 그려줘 라고 하니 그거는 이미지를 작업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 분석 작업이 쓸만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여기 서머리는 다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분석을 서머라이즈하고 번역하는 데는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이따 예제로 또 설명드리겠지만 수식화해서 이퀘이션 쓰는 것도 되게 잘해요. 근데 이미지를 갖고 뭔가 다시 재생성하는 거는 이미지를 다시 재가공해서 뭔가 하는 거는 아직은 좀 약한 게 GPT의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뭐 개선될 겁니다. 여러분이 쓰시고 계시다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다른 걸로 올게요. TA 작업. 여러분, 지금 중간고사 시즌일 것 같은데, 보통 그렇죠? 그러면 거기 중간고사 시즌에 보면, 하다 보면, 여러분이 조교 역할로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지금 요번에 고체역학의 상위 버전인 탄성학이라는 거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긴 시식을 유도해야 됩니다. 뭐 카테시안 코디네이터를 폴라 코디네이터 바꾸고 콜라를 또 카테시안을 바꾸고 막 이런 거 수식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걸 혹시 GPT를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네,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겁니다. 우선 물어보죠. 3차원의 구성 방정식 등방성 재료의 뭐 나타내줘라고 매트리스 형태로 나타내줘라고 코멘트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GPT가 다음과 같이 싹 하고 이런 고체역학 문제도 탄성학 문제도 모두 다 이런 컨스티튜 구성 방정식을 잘 표현해 주는 거죠. 이거 고체역학 2 드는 사람이면 바로 이게 있다는 거 알 거고 뭐 대학원에서 이 관련된 수업을 들은 사람이면 이게 또 의미 있다는 거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요새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수식이 왼쪽처럼 이렇게까지 주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요걸 갖고 아래 수식을 유도해줘라고 커맨드를 내린 거예요. 이렇게 관계식을.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그거를 수식을 좀 더 잘 풀어주면서 익스펜션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유도됩니다. 라고 그 과정을 보여줬어요. 와, 저도 최근에 이거 한번 놀랐는데 예전에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뭐 메스텝의 심볼릭 오퍼레이터나 그 매스메티카 이런 것들을 수식 툴을 이용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얘네들이 그런 것도 유도해 주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키 메시지입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입력들은 여러분 일일이 친 게 아니라 쳐도 되지만 그 그림을 해서 집어넣어도 얘가 인식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고 나서도 기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각각 뭐 좀 더 자세한 수식 유도하는 거, 좀 더 복잡한 수식 유도하는 건데 뭐 그것도 잘 해주고 있다는 거 뭐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문제풀이. 야, 이거죠. 가끔 교수님이 중간고사,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내는데 문제를 주죠. 야, 정답 만들어라라고 시킵니다. 정답 만들어 시키면 GPT가 이 그림하고 수식을 보고 과연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더니 GPT가 그림을 인식을 하고 아까 분석을 굉장히 잘한다고 했죠. 분석하고 본인이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오른쪽에 GPT가 풀어낸 거고 왼쪽에 우리 조교가 끙끙대고 한 2시간 걸려서 풀어낸 거고 한 시간인가? 한 시간이고 이거는 GPT가 5분 내로 만드는 답입니다. 5분도 아니죠. 1, 2분 내로 만든 답입니다. 어떤가요? 근데 정답도 맞았어요.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이런 것도 한번 해보죠. 라고 했더니, 이런 것들은, 정답이 좀 달랐어요. 정답이 달랐는데, 왜 정답이 달랐나 봤더니, 여기서, 그, 비틀림의 어떤, 이건, 흰 월드의 비틀림 관한, 그, 최대 전당력
구하는 그런 수식들인데 아마 여기 면적 정의가 뭐 잘못된 것 같아요. AEM이라는 면적 정의가 잘못돼서 보니까 네가 AEM을 잘못 구한 것 같다. 그걸 다시 한번 해줄래?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된 커맨드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수식을 다시 집어넣었더니 얘가 다시 아하 자기가 뭔가 잘못한지 이해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답만큼 이렇게 풀어줬어요. 와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하죠. 저도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정답을 풀어봤더니 수정해서 정답 풀어봤더니 정답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조교 일을 할 때도 GPT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수 있구나. 여러분들 뭐 할 것도 많잖아요. 조교 일도 해야 되고 실력도 쌓아야 되고 어, 어, 뭐 그죠? 뭐 어제 뭐더라?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이런데 이런 것들 이용하면 뭔가 쉽게 빨리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두 곡 꼭지가 남았네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렉처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렉처 노트가 뭐냐면, 지도 교수님이 신임교원이세요. 저도 그랬는데, 신임교원일 때, 신임교원들, 같은 교수들 얘기하지만 강의 노트 만드는 거 진짜 어렵고 힘듭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다 하려면 죽어나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도움이 필요한데, 대학원생은 무슨 죄인데요? 무슨 죄인데요? 그쵸? 그럴 때 예전에는 대학원생들이 다 수식 타이핑하고 그림 만들고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더 효과적으로 빨리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자, 봅시다. 그래서 번역. 번역은 당연히 다 알 거니까 특별히 얘기 안 하고요. 그래서 국어로 된 강의 노트, 또는 영어로 된 강의 노트 서로 변환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뻔히 아는 내용이니까 특별히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이런 것들. 긴 문장도 잘 번역하는 건 뭐 잘 될 거고, 번역해달라는 건 워낙 파워풀하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 자,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준비한 건데요. 손으로 쓴 글씨. 이거 갖다 렉처 노트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짠! 이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강연을 했던 거예요. 교수님이 강의 노트 만들고서도 저는 강의를 녹화를 하는데 강의 노트 만들고서 필요에 따라 강의 노트 만들고 이제 빨간색으로 첨삭을 더 해요. 그럼 강의 노트가 더 올라간 거죠. 증가한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조교가 또 타이핑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학생이 커맨드를 내립니다.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매스 타입. 저는 매스 타입이라는 거 수식을 쓰는데 매스 타입에 이게 중요합니다. 코드로 변환해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코드로 변환해줘. 그러면 매스 타입 그냥 쓰면은 안 돼. 이렇게 안 나와요. 매스 타입 코드 변환해줘라고 하면 매스 타입 자체에서 인식할 만한 이런 ASCII 파일로 써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매스 타입에 듣고 플러그인 하면 다음과 같이 수식을 정확하게 이 빨간색만 골라서 추가된 수식만 넣어서 얘가 타이핑을 해준다는 거. 요거의 강좌이 어떻게 보면 본 강의의 꿀팁이니까 명심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외에도 이건 해외에 굉장히 석학이에요. 스탠포드 대학의 어떤 유명한 교수님 강의 노트인데 이거를 변환을 해줘 라고 했더니 오른쪽처럼 수식을 타이핑도 해주고 변환도 해줬습니다. 저는 매우 흡족할 따름이죠. 그래서 저는 강의 노트를 이걸 이용해서 마치 제가 강의 노트를 작성한 것처럼 뭐 사용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뭐 추가적으로 여기 수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수식을 이거 타이핑하려면 죽어나죠. 그래서 우선 수식을 타이핑을 해줘랬더니 수식을 타이핑을 이렇게 해주죠. 근데 요들을 복사해서 파워포인트 들어가면 안 들어갑니다. 깨져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매스 타입에 바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매스 타입에 코드로 변환해줘라고 한 번 더 코드 변환하고 나서 이거를 매스 타입을 통해서 집어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매스 타입에 깔끔하게 해서 파워포인트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논문, 뭐 다큐멘트 파일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다. 본 강의에서 이것만 잘 이해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업무는 굉장히 효율화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PDF 다큐멘트 될까요? 예, 되죠. PDF 있는 거 그대로 긁어다가 수식 쳐달라고 해도 뭐 다 된다는 거. 손글씨보다 PDF가 더 쉽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모두 다 되니까 한번 쭉 이런 게 된다는 거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될까요? 예, 프로그래밍. 예전엔 아마 저는 C 언어, 포트란부터 배운 세대예요. 최근에 매틀랩으로 바꾸긴 했는데 요즘 또 파이썬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끔 코딩 작업을 할 때 매틀랩 파이썬 코드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그거를 서로 땡겨 쓸 수 있게 많이 나왔지만 그때도 굉장히 이게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딩하는 것도 어렵지만 코딩을 변환하는 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쓰일 텐데 수업을 듣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이런 별거 아니라요. 이런 커맨드만 써줍니다.
거북이가 나서 직각사각형을 그린 코드를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코드를 쫙 하고 GPT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뭔가 나중에 실제 눌러보면 이게 돌아갑니다. 근데 뭐예요? 거북이라 했는데 거북이가 아니죠. 이럴 땐 GPT가 틀렸네가 아니라 친절하게 다시 한번 질문을 쪼개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화살표 모양이 거북이가 되도록 해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거북이가 바뀌면서 다시 또 얘가 움직이는 코드로 바꾼 거예요. 즉 질문을 좀 더 세분화해서 구속을 줘서 하게 되면 더 잘한다는 거. 앞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죠. 문장을 만들 때도 작은 문장부터 문단, 그다음에 오버올 스트럭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센텐스를 채우는 방향으로 글을 하면 더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단순히 계산기를 만들어줘 해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 이런 간단한 코드. 이런 간단한 코드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큰 코드를 만들려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큰 것을 우선 작게 좀 잘 분할한 다음에 작은 코드 만들어가면서 계속 에러 수정하고 에러 수정하고 에러 수정한 다음에 딱 붙이게 되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 분할 정복이죠. 어제 큰 문제를 풀 때 분할 정복해서 하듯이 이것도 어떤 이런 작은 코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큰 코드를 만드는 조합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벽돌 게임 코드 작성 이런 것도 이제 실습에서 나올 텐데 이런 걸 해줘라고 했더니 이런 것도 될까요? 간단한 벽돌 깨기니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예, 몸통 뭔가 블라블라 하면서 코드를 생성해내고 뭔가 잠깐만요. 예, 블라블라 하면서 된답니다. 잠깐만요. 이게 되나? 예, 비디오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생성해주고 본인이 만들어줬어요. 와, 엄청나죠? 이런 일도 해준다는 거. 예전에 저 시절만 해도 포트란 세대 때만 해도 이런 걸 게임으로 코딩을, 그더라? 사람이 코딩해서 게임을 만드는 거 신의 경지였습니다. 근데 GPT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코드를 잘못된 부분을 디버깅 해주는 거, 또 그런 것도 잘 하고요. 그런 일도 GPT가 잘 해주니까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코드 컨버전인데 파이썬, 매트랩, 포트란을 서로 코드를 GPT 텍스트 놓고 다음과 같이 매트랩을 변환해줘라고 하면 간단한 건 변환해 줍니다. 물론 근데 이 중에 라이브러리 같은 거 쓴 것들은 좀 조심해서 써야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없는 것들은 그냥 잘 될 거고 라이브러리가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더 잘 신경 써서 각각 라이브러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코딩 변환을 하면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그 마지막으로 그럼 GPT를 잘 쓰는 방법 여러 가지 써놨는데요. 이런 겁니다. 가급적 쓸 때 질문들이 여러 가지 써놨는데 오픈 퀘션, 클로즈 퀘션 많이 써놨지만 결론적으로 가급적 명령을 큰 걸 만들려고 하면 작게 여러 개를 줘서 걔를 합치는 방향으로 가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 조건을 스페시픽하게 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주시면 여기 컨스트레인트라고 써놨는데 컨스트레인트 어디냐? 프라이 널리지나 컨스트레인트를 줘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학생들이 좀 하고 했던 여러 가지 24가지 태스크 중에 이제 일부 한 것들은 좀 리스트업을 해봤고요. 아마 강의가 좀 시간이 좀 더 여유 있고 실습할 여지가 있으면 더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드릴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컨클루전은 레버리지 GPT 저도 레버리지라는 말 잘 쓰고 유즈로 썼었는데 좀 더 문어체로 쓰는 게 GPT로 레버리지라는 말 장점을 끌어다 쓰는 걸 레버리지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GPT가 저의 영어 실력도 많이 좀 끌어올려 준 거고요. 그래서 GPT를 이용해서 반복적인 일들은 굉장히 퀵클리하게 빠르게 우리가 빠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이러니까 여러분 대학원 생활도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더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어떤 리파인드 프롬프트, 커맨드, 인풋 커맨드를 좀 더 잘 조건을 줘서 스페시픽하게 주고 그리고 잘 좀 더 조건에 맞게끔 두게 되면 좀 더 좋은 아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쉬운 예제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복잡한 것들은 이따 우리 학생들이 또 이제 실습을 통해서 황일준 조교랑 김대희 조교가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기계공학과 임조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황일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교수님께서 앞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몇 가지 예제를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들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로 구성해 봤으니까요. 네, 한번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챗 GPT를 활용한 간단한 게임 코드 생성입니다. 이제 물론 바로 챗 GPT 이 검색창에 어떤 코드를 작성하는 요청을 이제 적어도 물론 되겠지만요. 이제 GPT 탐색을 통해 이제 어떤 GPT 챗봇을 활용하는 방법도 충분히 좋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챗봇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특화된 작업에 조금 더 성능이 뛰어난 이런 챗봇을 활용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과 같이 챗 GPT한테 간단한 프롬프트를 이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간단한 벽돌 깨기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줘를 입력을 하고 결과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금 GPT가 답변을 생성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코드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어,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안 해주시면 정상적인 코드 실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코드가 이제 완성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해당 코드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콜앱을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이제 해당 코드 같은 경우는 콜앱에서 실행을 시키면 제대로 이제 출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제 코드를 실행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제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주시고 이제 파이썬도 물론 설치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바로 생성된 코드를 실행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파일에서 파이썬 파일로 이제 하면 되겠죠. 지금 생성된 이러한 지금 코드를 저는 이미 어, 이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따로 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생성된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붙여주고요. 이제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당히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고 실행을 시키면은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키보드로 이제 움직일 수 있고 벽돌이 저런 식으로 이제 부서지는 어떤 이런 모습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수정을 조금 가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게임이 종료되면 게임 오버라는 메시지 출력하도록 네,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수정 요청을 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다시 수정된 코드를 생성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굉장히 별거 아니기 때문에 다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이제 GPT가 다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 생성이 된 해당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제 벽돌기 게임이 나오고 이제 죽게 되면 게임 오버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한 게임 코드 생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수행할 것은 이제 챗 GPT를 활용한 간단한 영어 회화입니다.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핸드폰, 아니 모바일을 통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은 이제 음성 인식을 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저처럼 이제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GPT의 음성 인식을 시키고 싶으시면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저는 이미 이제 오른쪽 마이크 모양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미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상단에 이제 점 3개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 이제 이 구글 크롬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뭐 보이스 컨트롤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챗 GPT에 이제 음성 인식을 시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확장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 오른쪽 지금 이제 크롬에서 삭제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크롬에 설치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죠. 그래서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뒤에 챗 GPT에 이제 어떤 음성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 버튼을 클릭하거나 이제 스페이스 바를 홀드하는 식으로 이제 음성을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해당 이제 간단한 영어 회화 같은 경우는 음성 인식만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우니까 해당 기능은 챗GPT, 챗봇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에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검색을 해보시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저는 맨 위에 있는 해당 챗봇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 시작을 눌러주시고 이제 간단하게 안부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How have you been?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입력한 그 음성에 맞춰서 챗 GPT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하단에 보시면 이제 이 어떤 이제 음성을 이제 음소거를 시킬 수도 있고 제 음성을 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제 GPT의 이제 음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영어 회화는 이런 식으로 챗봇과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서든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핸드폰에 챗 GPT 어플을 깔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마 AI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감마 AI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구글에 아니면 뭐 검색을 하셔가지고 다음과 같은 페이지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마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어느 일정 이상 쓰다 보면은 토큰을 충전하는 유료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 계정이 있기 때문에 구글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을 하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로그인을 했죠.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AI를 통해 새로 만들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쉽고 빠르게 이제 생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생성 탭을 눌러주고 어떤 빈 칸에 키워드를 입력해서 어떤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지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챗 GPT를 이용한 논문 작성에 대해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요 생성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AI가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아웃라인을 지금 작성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8개 슬라이드로 아마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가 구성이 되었으면은 아래쪽에서 좀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을 하겠죠. 아니면 웹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겠고요. 저는 여기서 AI 생성 이미지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스타일 같은 경우는 어, 실사적 뭐 혹은 조금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유료 모델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모델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저는 디폴트 값으로 한번 선택해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토큰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테마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창이 뜨게 되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어, C폼이라는 이 테마를 선택해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과 같이 생성을 하고 있죠. 현재 지금 그림도 이제 이렇게 생성을 해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이런 곳에서 약간 이미지 생성에 좀 조금 한계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모델로 프레젠테이션 생성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손이 2개로 이런 식으로 좀 품질이 안 좋게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PPT로 또 내보내기를 하셔서 활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 점 3개를 눌러주시고 내보내기에서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PPT 초안을 작성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새롭게 감마에 입력해서 수정도 가능할 것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 이제 AI를 활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았고요.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실습을 맡게 된 전북대학교 기계공학과 김대입니다. 두 번째 실습 같은 경우에는 그림 생성 및 편집, 동영상 편집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먼저 수행할 것은 그림 생성 및 편집 실습입니다. 그림 생성 및 편집 같은 경우에는 달리 2를 활용을 했고요. 달리 2는 이 챗GPT에서 GPT 탐색, GPT 검색을 수행해서 달리 2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같이 채팅 시작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달리에서 구문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림이 생성이 되는데요. 제가 선택한 구문은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여자를 그려줘. 이렇게 구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구문을 보내주게 되면은 이 달리가 그림을 생성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 두 가지 그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그림을 활용해서 편집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상단의 선택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선택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동그라미가 생성이 됩니다. 저는 이 클릭을 해서 그 영역을 선택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머리카락 부분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저는 좀 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지 않게 해달라고 편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이렇게 구문을 입력하게 되면은 편집을 수행한 그림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머리카락이 좀 차분해지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 여러 번 수행을 하다 보면은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 생성 및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에 동영상 편집에 관해서 실습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AI 영상 편집 툴은 브류라는 툴이고요. 이 브루라는 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료 다운로드가 있는데 무료 다운로드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운로드를 수행해 놨기 때문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새로 만들기, PC에서 비디오, 오디오 불러오기를 통해서 원래 있던 영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체역학 수업에 관해서 영상을 찍었던 게 있는데 이걸 편집을 하는데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툴은 무료이고 일정 시간에 대해서는
무료이지만 좀 큰 용량 그런 거에 관해서는 유료로 변환을 해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같이 영상 불러오기를 통해서 음성 분석하면서 이제 한국어로 음성 분석을 수행을 할 수 있고요. 확인을 눌러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음성 분석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영상 길이에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리게 되고요. 다음과 같이 음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34분의 영상이 분석이 수행이 되었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자막이 그 음성에 따라서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음성에 따라서 자막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아래에 또 옆에 앞 시간에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 다가왔다고 하는지 이런 그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또 그 음성을 듣고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편집한 대로 그 자막이 달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필요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를 해서 삭제를 할 수 있고요.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편집을 수행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무음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무음 구간 줄이기를 통해 원하는 무음 구간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조정하기를 선택하게 되면 1.4초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그림 같은 경우에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해서 삽입, PC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캡처, 캔틸레버 같은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불러온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였다가 키웠다 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원하는 위치에 놓고 이렇게 재생을 하게 되면은 수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영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도형이나 AI 이미지, 또 배경음악, 또 목소리 같은 경우에도 어, 목소리 삽입을 해서 클립으로 삽입을 해서 이렇게 안녕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이 목소리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원하는 목소리를 선택을 해서 삽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이상으로 동영상 편집에 관해서는 실습을 마치겠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동영상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것을 참고해서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